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스 365 헬스 마이란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연구소 REINZ에 따르면 11월 주택시장은 오클랜드에서는 조용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주택 매물수는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늘어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연구소는 11월에 전국에서 7,233건의 주택 매물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10월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가장 큰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오클랜드의 주택 매매는 1.5% 감소했습니다. 전국 총계에서 오클랜드 수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의 매매는 5.5% 증가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전국 중간 가격은 11월에 79만 5천 달러로 완전히 변동이 없었으며 작년 10월과 11월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클랜드의 11월 중간 가격은 100만 3만 8천 달러로 10월 대비 3.8% 상승했지만 작년 11월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시장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더 정확한 지표로 알려진 REINZ 주택가격지수 HPI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0.6% 상승했지만 작년 11월 대비 1.4% 하락했습니다. 주요 중심지 주변에서 주택가격지수 HPI는 오클랜드에서 11월에 10월 대비 1.2%, 해밀턴에서 0.4%, 타우랑가에서 0.7%,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0.3% 상승했고 웰링턴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며 더니든에서는 1.0%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연구소 최고 경영자 제인 베어드는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후 최근 데이터는 활동이 증가할 희망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어드는 가격이 안정되고 이자율이 감소하고 있어 주택 거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업데이트는 키위들이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가들은 말했습니다. 세수의 큰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예산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가했으며 정부 재정에 대한 기존 척도에 따르면 2028년, 2029년까지의 예측 기간에 흑자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세수입은 4년 동안 13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화요일에 반기 경제 및 재정 업데이트가 공개되기 전에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모닝 리포트에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물려받은 후 흑자로 돌아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높은 부채 수준, 더 큰 적자,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더 깊은 예산 삭감,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아웃테라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수석 경제학자 그레이드 레니가 말했습니다. 레니는 또한 1.5%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이하의 삭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흑자라의 복귀가 지연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정부는 재정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지출 삭감에 몰릴 것이라고 인포메트리스 수석경제학자 브래드 울슨은 말했습니다. 공공서비스 노조는 정부가 잔인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 무모한 취지는 정부가 뉴질랜드 국민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플레르 피츠사이먼스 전국 사무총장은 언급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 스피크,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당은 정부가 재정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국민당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ACC 재정을 예산 계산에서 제외할 것이며 이는 적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향후 3년간의 적자는 5월 예산에서 예측된 것보다 덜 증가하고 2027-28 회계연도에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ACC의 회계는 정부의 단기적인 세금 및 지출 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겐센은 이를 창의적 회계 처리이자 교묘한 포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울스는 이번 조치에 논리가 있긴 하지만 장기간 큰 적자가 지속된다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당과 액트당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납세자 연합은 윌리스가 장부 조작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명 경제학자이자 블로거인 버나드 히키는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더 깊고 장기적인 불황에 빠졌으며 이는 6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앞으로 200억 달러를 더 빌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부총리를 맡을 액트 대표 데이비드 시몬은 재정 상황이 끔찍해 보이지만 노동당 집권 하에서는 더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3차이자 최종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과정에 걸쳐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법안은 인프라, 주택 및 개발 승인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에 포함된 149개의 프로젝트 중 일부와 환경보호 및 TLTT를 무시할 가능성을 비판했습니다. 자원관리법 개혁장관인 크리스 비숍은 이 법안이 발표된 반기 경제 및 재정 업태에서 드러난 뉴질랜드의 빈혈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인프라 적자, 주택 위기,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고 패스트트랙은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의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비숍은 말했습니다. 비숍은 뉴질랜드 국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절실히 필요한 경제 성장을 저해야 하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계획 규정을 참아야 했고 연립정부는 전국에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역에 절실한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의 혼란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이것이 가장 급진적이고 불균형한 승인 제도이며 일부 프로젝트는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은 정부로 복귀할 경우 환경보호를 무시하는 기업들의 허가를 철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쇼핑을 줄이고 사교활동을 피하며 병원 예약을 거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연금위원회는 생활비 상승이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이후 1,450명의 은퇴 연령 뉴질랜드인 중 37%가 재정 상황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은퇴위원회 연구 책임자 조 캠블 박사는 은퇴자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우려스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가족 및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관심 있는 일을 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6%는 진료 예약을 놓치고 28%는 구매하는 음식 양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 중에는 더 높은 비율이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캠벌은 우려했습니다. 그레이파워 회장인 게일 챔버스는 노령층이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향이 증가했다고 말하며 뉴질랜드 연금이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8세의 마가렛 페어홀은 연금이 생활비와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재정 상담을 구하는 노인이 2배로 늘었다고 노스하버 예산서비스의 글로테스 윌슨이 밝혔습니다. 캠블은 연금 제도가 과거의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금 정책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